네, 오늘 시황 내일 전략, 다음 주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다음 주 또 4월을 준비하면서 시장 어떻게 봐야 하는지, 외국인의 포지션은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해야 하는지 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대내적인 불확실성이 참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해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을 또 간략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대차 장구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명쾌한 또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아주 전환점이 좀 들어왔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복잡한 여러 가지 뭐 키프로스 문제라든지 그러니까요. 유럽 문제라든지 뭐 북한의 또 컨트리 리스크 이런 복잡한 얘기 나왔을 때는 그 그림자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속마음 볼 때 얼굴은 웃었어도 속마음이 어떤지 그거 알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 직관이 필요하듯이 이 시장도 직관이 필요할 때 그 직관을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이 저는 삼성전자를 어떤 팩터가 왔을 때 외국인들이 그 그림자 매매 기관들이 어떻게 운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월 6일 날이 157만 5천 원, 1월 28일 137만 1천 원, 직전 고점을 돌파를 3월 6일 날 실패를 못했어요. 그리고 3월 15일 언팩 행사부터 급락시켜갖고 18일 날 실질적으로 저점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는 22일이에요. 요 날짜의 감각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반등 줬는데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제가 그 대차 잔고가 430에서 450만 주가 10년 통계로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300만 주 아래가 저점이었는데 요번에도 3월 26일 날 431만 주를 고점을 해서 어저께 대비로 줄었습니다. 아주 크게 줄진 않았어요. 한 11만 주 정도 줄었습니다. 3월 28일 상환이 15만 주가 됐고 신규 체결이 9만 7천 주가 됐는데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네. 앞으로 이 시장이 400만 주 아랫대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장 여러분들 2천을 지지해주고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임팩트가 나타났어도 그동안 빌려다가 공매도 찍거나 이 삼성전자 빌린 이 에너지가 환매수로 상환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매도가 매수로 환매수된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실질적으로 나오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 보시면 지금 3월 7일 때부터 3월 6일 날이 고점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수로 스위칭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현물에서 모처럼 현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쭉 가시면 빨간 글씨가 보이죠? 프로그램 매수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 징후가 언제쯤 이제 이 시장이 직전 고점 돌파해서 급등하느냐? 외국인 이 삼성전자 매도가 환매수로 매수로 스위칭할 때의 타이밍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러면 4월 달에 1, 4분기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오고 그때쯤에 또 금리 결정됐을 때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걸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삼성전자 축의 또 하나의 축이 저는 자동차라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 자동차는 아직까지 빌려다가 공매도 치든지 대차 잔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20만 원에서 22만 5천 원 박스 중에 1월 연초에 종합주가 2041 때 삼성전자가 20만 6천 원이었거든. 그때 대차 잔고가 313만 주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1월 28일 날 삼성전자가 저점 찍은 날입니다. 이날 대차 잔고가 420만 주로서 거의 100만 주가 늘었죠. 주가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요. 어저께 대비 540만 주입니다.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소폭 줄었지만 현대차는 대차 잔고가 늘렸습니다. 이거는 4월 초에 이제 일본 은행 쪽에서 양적 완화 또 엔화가 약세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쪽은 빌려다가 고점 매도하는 게 더 나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이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시각이다 봅니다. 이게 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같이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 매도했다 매수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방향을 현대차에서는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비교해 봅니다. 삼성전자 애플을 볼 때는 애플이 올랐다 빠질 때 삼성전자 땡기면서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이 분명한데 여기서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 현대차, 도요타 자동차, 현대차, 삼성전자를 같이 보면서 엔화가 추가적인 약세가 나오는데도 이제는 외국인들이 그거를 도요타의
수익을 시현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과정이 나와야 되고, 그때 실적이 나쁘게 나오고 엔화가 약세로 갔어도 현대차가 이 22만 5천 벽을 뚫어서 23, 4만을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4월 달에 나오는가가 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매 주체별의 동향과 이런 것들을 혼합적으로 보시면서 삼성전자, 애플, 현대차, 도요타 자동차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시면서 마치 시소가 움직이는 것 같이 한쪽은 사고 한쪽 팔면 아직 방향을 안 주고 변동만 주는 그런 장이고, 2050을 돌파하려면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1, 4분기 실적 나왔는데 같이 쌍끌이로 가는, 그리고 대차정고가 감소를 하는 이런 장이 나오면 이 장은 랠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걸 결정하는 게 4월달 장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변화하는 거는 안 보이지만 그래도 또 삼성전자 쪽에서 대체 잔고가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또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올려놓고 있다는 점은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물 시장에서 오늘 또 외국인이 12거래일 연속 전반적으로 보자면 순매수로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매수 전환이 아주 중요한 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하루만 사갖고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즉, 그 연속성의 데이터들을 한번 이 데이터를 매매 주체별의 동향인데, 여러분들 요 외국인만 먼저 보시죠. 3월 7일 날 삼성전자 157만 고점 찍고 파란 색깔로 계속 되다가 언제쯤 집중적으로 매도했냐면 3월 15일 날 언팩 행사했던 5,600억. 이날 당일만 삼성전자 30만 주 때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때 에너지가 삼성전자 대차장고가 340만 주 수준이었습니다. 요걸 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매도했는데 총 매도 규모가 3조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판 게. 네. 아침에 이제 선물이 가장 고점이었을 때가 900만 주까지 매수하는 걸 보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나와서 3조 판 거에 한 3분의 1 정도의 연속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1조 정도요? 1조 예. 정도. 이 에너지가 동태적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계속 뭐 하루 이틀 샀다 하루 이틀 팔았다 이러면 그냥 변동성장이고 방향은 안 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거는 코덱스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갖고서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12,8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1월 3일과 3월 6일 날 고점 자리가 13,400원과 13,700원입니다. 이거를 돌파하는 에너지가 나오는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안 나오면서 12,800원, 13,000원이 저항이면서 오히려 다음 주에 일본 은행의 엔화 변수,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 실적 노출 전에 고점 나오고 오히려 실적 노출 이후에 변동성, 아니면 4월 금통위의 금리 결정에 따라 추가 랠리냐 변동성이냐, 이거를 이러한 대형주 갖고 시소식으로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파생시장의 맥점이 중요한데, 여러분들 3월 15일 날이 선물 기준으로 266.65였습니다. 이게 3월 22일 날 255.95, 256에서 지금 10포인트 이상 급등시켰는데, 앞으로 이 장이 굉장히 강한 장이라면 265도 붕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열어놔 봐도 262.5와 260에서 지지선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코덱스 레버리지로 12,500원을 이제 붕괴하면 안 된다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이거를 지지해주고 터닝하여주면 금리나 모멘텀에 추가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시장은 윗방향으로 보는 게, 그리고 IT, 그 다음에 IT 부품주를 중심으로 해서 선순환이 되는 장이 성공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음 주 중에 삼성전자 1, 4분기 실적 나왔는데 이걸 깨고 내려가면 어떻다? 뭔가 또 하나의 변동성을 야기하는 뭐 중국 섹터가 될지, 아니면 또 실적의 눈높이가 삼성전자 나왔는데 그 나온 걸 이용해서 그때부터 또 삼성전자를 빌려다가 또 때리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면 다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을 읽을 때 N달러 변동성과 네. 그 다음에 중국 섹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같이 혼합적으로 보면서 그 팩트를 이러한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 변동성에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앞으로 이 시장이 반드시 여기는 못 가, 여기는 또 뭐 2000 지지 못해, 다시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체크해드렸던 맥점을 보시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그 그림자 매매, 요거를 읽어내는 게 앞으로 시장을 읽는 저는 키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지만 정말 변곡점이 있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더 시장을 세세하게 봐야 되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전략이 전체적으로 보자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N달러와 원달러의 그 스프레드라고 전 표현하는데 일본은행 총재가 엔화 양적 완화에 강화하는 발언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엔화가 다시 97엔 100엔을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이제는 가져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 확인해야 돼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 데이터 엔화가 100은 갈 때 그만큼 우리도 또 금리 인하를 해서 원화도 상대적인 속도가 다시 1120을 돌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금리 인하 결정이 된 다음에 재료 노출됐다 해갖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국고채 금리 인하를 노려서 국고채 수익을 현실화시키면서 유동성의 채권에서 주식으로 확 들어오면서 원화가 금리 인하했는데 고점 찍고 강세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현물에서 매수를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장은 생각보다 강한 장이 나옵니다. 이런 숙제가 4월 달까지 여러분들 1, 4분기 실적과 금리 변수에 의해서 전체적인 싸움의 키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결정이 언제인가? 4월 초에 일본은행 구로다 총재의 4월 3일, 4일이 있고 그때쯤에 삼성전자 1, 4분기 실적이 있고 대충 현대차나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는 4월 중순에서 25일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그 재료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화학주라든지 소재주라든지 LG화학 이런 게 어니 쇼크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형성된 저점을 깨지 않고 거래를 늘리면서 재료가 이제 확인됐습니다. 2, 3분기 개선될 거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고 그 다음에 중국 섹터 지수는 빠졌어도 이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발틱 운임 지수입니다. 발틱 운임 지수는 바닥 찍고 지금 우상향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을 하나 거드렸습니다. 1100선. 이걸 강하게 돌파하는지 4월 달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돌파하면 상해 지수 조정에도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예고해 주는 데이터니까 선행적으로 이 발틱 운임 지수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이 불안하니까 모두 안전자산에 달러 국채로 해갖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하향으로 다시 꺾여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130 수준을 잘 보시고요. 201선이 132 수준인데 지금 현재 131대거든요. 요거에서 고점 만들어 놓고 다시 우향으로 떨어지는지 다음 주 같이 보시면서 요걸 혼합해서 보시면 이 시장이 방향을 줄 건지 아니면 변동성이 계속 닿으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강소기업만 특화돼서 되고 대형주는 이런 프로그램 매매에 이용당하는 그런 장이 4월 달을 지배할 건지를 읽어내실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쭉 시장의 강한 상승 탄력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좀 대답을 해주시길 바라는 것이 그렇다면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만약에 시장이 강하게 움직인다면 주도주는 전차군단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쌍끌이로 이제는 근데 벌써 시장은 알려주고 있어요. 예. 연초 대비 외국인이 매수 많이 해주고 상승한 종목들이 뭔가 이렇게 볼 때 IT입니다. IT 부품.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네. 포트의 50%는 IT.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언제부터 저는 발동을 걸 거라고 생각하냐면 5월 달부터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4월 달은 여러분들 3월 달 양회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중국에 전국적으로 뿌릴 때까지 5월 말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중국은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움직이는 그래서 헬스케어라든지 중국 경기 소비주나 내수주 이 세 가지 섹터가 이미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50% 비중은 IT 그리고 반반씩 헬스케어와 소비재로 나눠서 응용하시는 게 이미 시장은 이렇게 됐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체감적으로 이제부터 2050 돌파하면서 하는 게 가장 나빴던 실적이 나쁜 소재주들, 화학주들이 바닥 찍었다. 이제부터 심지어는 건설이나 은행이나 소재, 화학주가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하면서 돌아서는 그런 장이 4월 달에 실적 노출 때 확인하자. 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뭘 보고 발틱운님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 보고 분석을 해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루카스 투자자문의 이승조 리서치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